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미국 잉여 농산물 원조가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 잉여 농산물 원조에 대하여 강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잉여 농산물 원조를 제도화한 것은 1954년에 제정된 미 공법 480호, 흔히 PL480이라고 부르는 법입니다. 그 전에도 미국 농산물을 해외에 원조로 제공한 적은 있었지만 이 경우는 원조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농산물을 제공하는 것이었다면 PL480은 그 자체가 잉여 농산물 원조를 규정한 것입니다. 그만큼 미국 내에서 잉여 농산물 처분을 요청하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PL480 원조는 흔히 법조항에 따라 제1관, 제2관, 제3관으로 구분합니다. 제1관은 초기에는 잉여 농산물을 현지 통화를 받고 판매한 후 그 현지 통화를 일부는 미국 정부가 사용하고 나머지는 수혜국 정부가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나중에는 미국 정부가 장기 융자를 해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제2관은 인도주의 구호로 잉여 농산물을 정부 간에 직접 증여하거나 민간 구호기구를 통해 증여했습니다. 제3관은 잉여 농산물을 학교 급식 지원이나 전략물자 물물 교환에 사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밖에 상호안전보장법에서도 원조의 일정 비율만큼 잉여 농산물을 제공하도록 규정했습니다. PL480 연차 보고서에서 1980년대 말까지의 잉여 농산물 원조 통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 합계 464억 달러 중 87%가 PL480 원조, 11%가 상호안전보장법에 따른 원조였습니다. PL480 원조 402억 달러 중에서는 제1관이 6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PL480 원조의 한정에서 품목 구성을 보면 밀이 3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쌀 11%, 밀가루 9%였습니다. AID 원조까지 포함해서 잉여 농산물 원조의 지역적 분포를 보면 아시아가 51%로 가장 많았고 아프리카가 24%, 유럽과 중남미가 각각 12%였습니다. 한국은 1980년대 말까지의 단순 누계로 잉여 농산물 원조를 네 번째로 많이 받은 나라였습니다. 1955년부터 한미 간의 협정에 의해 PL480 원조가 개시되었고 1981년까지 계속됐습니다. 이 밖에 FOA, ICA, AID 원조에도 잉여 농산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 제공된 PL480 원조 중 제1관이 84%를 차지했습니다. 전 세계 합계로 69%였던 것과 비교하면 제1관의 비율은 훨씬 더 높고 제2관의 비율은 더 낮았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인도주의 구호의 필요성이 낮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국은행 통계에서 잉여 농산물 원조의 품목 구성을 보면 원면이 46%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은 밀 38%, 보리 7% 등이었습니다. PL480 원조로 한정하더라도 원면의 비율은 42%로 밀의 43%보다 약간 낮을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식량이 아니라 제조업의 원료인 원면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이 한국의 특징입니다. 주로 원면과 밀로 구성된 잉여 농산물 원조는 누구에게 배분되었을까요? 초기에는 이른바 실수요자에게 배분되었습니다. 각각의 협회를 통해 면방직업자와 제분업자에게 배분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원조당국이 실수요자 배분을 축소 폐지하려 함에 따라 1957년부터 경쟁 입찰이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쟁 입찰이 도입되었다고는 하나 특히 원면의 경우 입찰 자격에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사실상 별다른 경쟁 없이 실수요자들에게 배분되었습니다. 잉여 농산물 원조는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곡물 가격 안정, 재정 안정, 산업 발전이라는 세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곡물 가격 안정입니다. 해방 후 한국은 식량을 자립하지 못해 외국에서 많은 양을 수입해야 했는데 1960년대 중반까지는 외화가 부족했습니다. 만일 농산물 원조가 없었다면 식량이 부족해지고 곡물 가격이 높아져 한국인들이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다만 한국 정부가 물가 안정이라는 명목하에 잉여 농산물 원조를 활용해 곡물 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유지하기도 했기 때문에 원조가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저해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재정 안정입니다. 한국 전쟁 후 비대해진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군사비를 지출해야 했습니다. 그 상당 부분은 잉여 농산물을 포함한 원조 물자의 판매 대금, 즉 대충 자금으로 충당되었습니다. 만일 농산물 원조가 없었다면 재정 적자를 중앙은행의 통화 발행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한국인들은 높은 물가 상승률에 고통받았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산업 발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의 경우 제조업 원료인 원면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 원료 원면은 한국 면방직업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물론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수의 면방직 업체들이 별다른 경쟁 없이 유리한 조건으로 원면을 배분받았기 때문에 특혜 논란이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잉여 농산물 원조에 대해 요약 정리해 보았는데 이것으로 8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증여와 함께 ODA의 한 축을 이루는 양어성 차관이 한국에 어떻게 제공되었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